엄마의 저녁은 늘 오후 6시였다.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도, 내가 대학생이었을 때도, 혼자 살게 된 이후에도 그 시간은 거의 변하지 않았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엄마의 저녁이 점점 늦어지기 시작했다. 엄마, 밥 먹었어? 응, 이제 먹으려고. 시계를 보면 밤 8시. 예전 같으면 이미 설거지까지 끝냈을 시간이었다. 처음에는 대수롭지 않게 여겼다. 나도 바쁘게 사는 38살. 직장인이었으니까. 하지만 이상하게 마음 한구석이 걸렸다. 사람의 습관은 쉽게 바뀌지 않는다. 특히 10수년을 혼자 지켜온 저녁 시간이라면 더 그렇다. 나는 그때 몰랐다. 그 늦어진 저녁이 우리 사이에 오래된 오해를 드러내는 시작이었다는 걸. 주말이면 나는 습관처럼 전화를 걸었다. 엄마, 뭐해? 그냥 동네 한 바퀴 돌고 왔어. 요즘 자꾸 나가네. 날씨 좋잖아. 그 말은 맞았다. 봄이 오고 있었으니까. 하지만 엄마의 목소리는 어딘가 조심스러웠다. 내가 묻지 않기를 바라는 사람처럼. 나는 괜히 더 물었다. 누구랑? 그냥 사람들하고. 사람들이라는 말은 가장 편리한 회피였다. 나는 웃으며 넘겼지만 마음은 조금씩 불편해졌다. 어느 날 고향에 내려갔을 때였다. 현관에 낯선 남자 신발이 놓여 있었다. 검은색 운동화. 엄마 취향은 아니었다. 나는 거실을 둘러봤다. 식탁 위에 컵이 2개 놓여 있었다. 하나는 엄마가 늘 쓰던 컵이었고 다른 하나는 새로 산 듯한 단색 머그잔. 엄마, 누구 왔어? 엄마는 부엌에서 고개만 내밀었다. 아, 동네 분. 자주 오는 사람이야? 엄마는 잠깐 멈췄다가 말했다. 가끔. 그 가끔이라는 말이 너무 가볍게 들렸다. 나는 더 묻지 않았다. 묻는 순간 뭔가가 확정될 것 같았다. 서울로 돌아오는 버스 안에서 머릿속이 복잡했다. 설마 아닐 거야. 그 나이에 무슨. 생각이 꼬리를 물었다. 나는 나 자신에게 물었다. 왜 이렇게 불편하지? 엄마가 누구를 만나든 내가 상관할 일은 아니었다. 그런데도 마음이 거칠어졌다. 그건 아마 엄마를 엄마라는 역할 안에만 가두고 있었기 때문일 것이다. 나는 아직도 엄마를 보호받아야 할 존재로 생각하고 있었다. 여름이 가까워질 무렵 엄마의 외출은 더 잦아졌다. 오늘은 어디가? 시장? 시장에 그렇게 오래 있어? 사람 만나서 차 한잔했어. 나는 한숨을 삼켰다. 엄마, 솔직히 말해. 전화기 너머로 조용한 숨소리가 들렸다. 뭘? 누구 만나고 있어? 잠시 긴 정적. 그리고 낮은 목소리. 응? 그 한 글자가 이상하게 크게 들렸다. 나는 일부러 담담한 척 물었다. 누구야? 동네 분이야. 같이 등산 다니고 가끔 밥도 먹고. 그게 다야? 엄마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 침묵이 답이었다. 나는 결국 내려갔다. 엄마는 평소처럼 밥을 차렸다. 이 나이에 뭐가 그렇게 궁금해. 엄마가 먼저 입을 열었다. 궁금해서가 아니야. 그럼 엄마가 걱정돼서. 엄마는 젓가락을 내려놨다. 내가 왜 걱정이니? 혹시 상처받을까봐. 엄마는 쓴웃음을 지었다. 상처는 이미 다 받아봤다. 그 말에 말문이 막혔다. 엄마, 아버지. 내 아버지 얘기하지 마. 엄마의 목소리가 처음으로 날카로워졌다. 15년이야. 나는 고개를 숙였다. 15년. 나는 그 시간을 숫자로만 알고 있었다. 엄마는 그 시간을 매일 밤 혼자 밥 먹으며 버텼을 것이다. 나도 사람이다. 엄마가 조용히 말했다. 그냥 밥같이 먹을 사람이 필요했어. 그 말은 단순했지만
가슴을 세게 쳤다. 나는 있었잖아. 내 말은 힘이 없었다. 엄마는 나를 똑바로 바라봤다. 넌 가잖아. 그 말이 무너뜨렸다. 나는 늘 말했다. 엄마, 난 항상 엄마 편이야. 하지만 실제로는 서울로, 회사로, 내 생활로 돌아갔다. 엄마의 하루는 내가 모르는 시간들로 가득 차 있었을 것이다. 그 사람은 나랑 저녁을 먹어. 그 말에 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늦어진 저녁의 이유가 그제야 또렷해졌다. 서울로 돌아와서도 마음은 정리되지 않았다. 아버지 사진을 떠올렸다. 어릴 적 가족여행을 떠올렸다. 엄마는 어떻게 그렇게 빨리. 그러다 문득 생각이 멈췄다. 빨리? 15년이 빠른 시간인가? 나는 20살 이후 내 인생을 살아왔다. 연애도 했고, 이별도 했고, 다시 시작도 했다. 그런데 엄마에게는 그 기회를 허락하지 않았던 건 아닐까? 가을 어느 날 엄마에게서 전화가 왔다. 오늘 병원 다녀왔어. 왜? 어디 아파? 아니야. 그냥 정기검진. 그 사람은? 나는 무심코 물었다. 같이 갔지. 그 말이 이상하게 따뜻하게 들렸다. 너 안 바쁜 날 한번 와서 인사해라. 엄마의 목소리는 조심스러웠다. 강요가 아니라 부탁이었다. 나는 한참을 고민하다가 말했다. 알겠어. 작은 식당이었다. 그 남자는 생각보다 말이 없었다. 과장도 친한 척도 하지 않았다. 어머니가 늘 자랑하셨어요. 그가 말했다. 무슨 자랑을요? 서울에서 혼자 잘 산다고. 나는 놀랐다. 엄마가 나를 그렇게 말해왔다는 게. 집으로 돌아오는 길 엄마가 물었다. 어때? 나는 솔직히 말했다. 아직은 낯설어. 엄마는 고개를 끄덕였다. 나도 그래. 그 말에 웃음이 나왔다. 엄마도 같은 자리에서 조심스럽게 시작하고 있었다. 몇 달이 흐르고 나는 예전보다 자주 내려갔다. 엄마의 저녁은 여전히 8시쯤이었다. 하지만 이제는 그 시간이 미워 보이지 않았다. 어느 날 엄마가 말했다. 우리 같이 살 생각은 없어. 나는 놀랐다. 왜? 각자 집이 편해. 그 말은 의외였다. 나는 결혼을 상상하고 있었다. 엄마는 웃었다. 그냥 서로 저녁 먹어줄 사람이면 돼. 그 순간 깨달았다. 나는 형식을 걱정했고 엄마는 시간을 소중히 여기고 있었다는 걸. 겨울이 깊어가던 어느 저녁이었다. 엄마 집에 들렀을 때 거실 창문에 김이 서려 있었다. 안에서는 국 끓는 소리가 조용히 울렸다. 부엌에서 엄마가 말했다. 조금만 기다려. 금방 돼. 나는 식탁에 앉아 집안을 둘러봤다. 예전과 크게 달라진 건 없었다. 낡은 장식장, 오래된 시계, 아버지 사진. 그런데도 분위기는 조금 달랐다. 집안에 온기가 머물러 있는 느낌이었다. 잠시 후 그 사람이 들어왔다. 검정 비닐 봉투를 들고 있었다. 귤이 달다고 해서 좀 사왔습니다. 어색한 말투, 과하지 않은 배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엄마는 아무렇지 않게 말했다. 손 씻고 와. 국 식는다. 그 장면이 이상하게 낯설면서도 편안했다. 나는 그때 깨달았다. 이건 누군가가 자리를 빼앗은 장면이 아니라 엄마의 시간이 조금 넓어진 장면이라는 걸. 식탁 위에 3개의 수저가 놓였다. 예전에는 2개였고 그 전에는 3개였다. 나는 잠시 아버지를 떠올렸다. 그리고 조용히 마음속으로 말했다. 아버지, 엄마 잘 지내요. 이상하게도 미안함보다 안도가 먼저 밀려왔다. 엄마는 웃으며 물었다. 왜 그렇게 멍하니 있어? 그냥 좋네. 뭐가? 밥 먹는 사람이 많아서. 엄마는 잠깐 나를 바라보다가 말했다. 나도 그래.
그 말에는 설명이 필요 없었다. 식사를 마치고 설거지를 같이 했다. 엄마가 물을 틀고 그 사람이 접시를 닦고 나는 행주로 물기를 닦았다. 아무 일 아닌 장면이었다. 그런데 그 평범함이 이상하게 눈을 시리게 했다. 엄마는 혼자가 아니었다. 그리고 나는 엄마를 혼자 두고 떠난 사람이 아니었다. 그건 죄도 배신도 아니었다. 그저 서로의 삶이 다른 방향으로 흘렀을 뿐이었다. 집을 나서기 전 엄마가 현관에서 말했다. 늦지 않게 가. 나는 신발을 신다가 멈췄다. 예전엔 그 말이 붙잡는 말처럼 들렸다. 그런데 오늘은 아니었다. 그 말은 걱정이었고 애정이었고 그리고 이제는 놓아주는 말이었다. 엄마, 응? 나 이제 괜찮아. 엄마는 잠시 나를 바라봤다. 그리고 아주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나도. 차를 몰고 돌아오는 길 나는 생각했다. 우리는 서로를 오해했다. 엄마는 내가 멀어질까봐 말하지 않았고 나는 엄마가 약해질까봐 막으려 했다. 하지만 결국 우리가 두려워했던 건 사랑이 줄어드는 게 아니라 자리가 바뀌는 일이었다. 부모는 언젠가 자식의 보호를 받는 사람이 되고 자식은 언젠가 부모를 한 사람의 인생으로 바라보게 된다. 그 순간이 조금 늦게 왔을 뿐이었다. 집에 도착해 휴대폰을 켰다. 엄마에게 메시지가 와 있었다. 잘 들어갔어? 나는 답장을 보냈다. 응. 엄마, 저녁 늦지 않게 먹어. 잠시 후 답장이 왔다. 오늘은 7시에 먹었어. 나는 웃었다. 엄마의 저녁은 더 이상 외로움의 시간이 아니었다. 그건 누군가와 나누는 시간, 그리고 내가 안심해도 되는 시간이었다. 그날 이후로 나는 엄마의 늦은 저녁을 걱정하지 않는다. 대신 생각한다. 엄마도 자기 삶을 살고 있구나. 여러분도 공감이 가시나요? 공감이 가신다면 영상 아래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구독은 무료이며 다음 영상을 보기 위한 설정입니다. 이제는 엄마의 마음을 조금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그 사실이 이제는 나를 조금 더 편안하게 해주었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떤 선택을 하셨을까요? 오늘 이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작은 위로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다음 이야기가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영상 아래 구독 버튼을 누르시면 다음 영상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럼 행복한 하루 되시고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